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하우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룹홈이 있고 뭐 어떤 시설들이 있고 이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좀 자세하게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하우징 옵션들이 있는지. 어릴 때는 이거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아이디어도 없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16이 지나고 성인으로 어덜트 트랜지션 성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제 영상에서 언젠가 그랬어요.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 그걸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죽음으로 헤어지든지 어떤 이사로 헤어지든지 따로 살게 하든지 어떤 독립적인 라이프를 보장하든지 등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즌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헤어지려면 그 헤어지는 아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폐 그 레벨에 상관없이 mild, moderate, severe, profound 이런 건 상관없이 이런 각 레벨에 맞는 하우징 옵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릴 때 생각을 못하죠. 마냥 그냥 내리고 대고 살아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아프면 혹은 혹은 자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하고 헤어져야 될 때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부모로서 만들어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중에 가장 큰 포션이 어디서 살 것인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인디펜던트 리빙. 이건 너무 쉽죠. 독립적인 생활. 이거는 우리 그 자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 대한 소망이죠. 그거는 어디나 가도 돼요. 그냥 룸 하나 혹은 스튜디오 혹은 하숙집 뭐 혹은 아파트먼트 이런 것들을 다 렌트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외부의 지원이 최소한으로 돼서 아이가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스스로 해먹으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혹은 직장생활이 안 되면 혼자 아파트먼트 사면서 밥도 해먹고 이런저런 등등등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마켓 보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한국이라면 편의점도 가고 마켓도 가고 미국이라면 많은 아이들이 운전면허증도 있어요. 마일드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스스로 많은 부분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을 혼자 내서 살 수 있는 부분 이건 드림이죠. 저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드림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또 다른 하우징 옵션에는 Supported Independent Living입니다. 조금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들이 자기 아파트에서 사람들의 그 케어 워커라 그러죠. 퍼스널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아침 옷 입기, 뭐 청소하기, 쿠킹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커먼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룹홈이죠. 이건 커먼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그룹홈의 상주에 그게 이제 그룹홈 호스트이든지 그룹홈을 가지고 있는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그 안에 한 4명에서 6명 가까이 같이 살면서 근데 여기에 그 특별한 이유는 자폐인들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방면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24시간 지원을 받는 것도 있죠. 여기에는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근데 이 그룹홈도 여러 가지예요. 마일드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있고, 모더레이트이 있고, 시비어가 있고, 시비어는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홈들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얘기하면 어덜트 포스터 케어가 있어요. 이제 위탁 가정이죠. 어른들만 그 지체 장애든 지적 장애든 혹은 오티즘이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데요. 이 가정들은 조금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스펙들이 있죠. 그들을 맞추셨고 certain 트레이닝을 받으셔서 이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때 이제 이게 패실리티가
큰 곳이 있고 아까 말한 그룹홈 스타일이 조그만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곳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곳, 이 인홈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캘리포니아에서 IHSS라고 그래요. 그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케어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케어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내주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거나 혹은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 같이 지내면서 혹은 인홈 서비스를 하는 케어 프로바이더가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든가 이런 간병에 관한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Neuro Inclusive Community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에서 자폐 아이들만, 자폐 성인들만 모아놓고 같이 삽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는 most likely 혼자, 그러니까 independently 혹은 supported 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직장도 다니고 가족처럼 그 아이들이 모여 사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몇 군데씩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파운드한 그 아파트먼은 피닉스에 있어요. 아리조나 피닉스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말도 못해 in general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좀 specialized housing 옵션이라고 해서 severe behavior needs가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행동장애가 심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친구의 행동 때문에 그래서 여기 행동에는 뭐 남을 해하거나 자기를 셀프함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했거나 혹은 무엇을 자꾸 누구를 때리거나 무엇을 던지든가 자꾸 일러핑이라고 그러죠. 자꾸 뛰어나간다거나 달리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장애가 있을 때 스페셜리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들의 안전이죠. 이 아이들도 이 어른들 자폐를 가진 이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Secure Supported Living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 혹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그룹홈이 될 수도 있고 열어줄 수도 있는데 이 패실리티들은 뭐 어떤 게 되냐면 모든 캐비넷들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안에 깨지는 물건, 중요한 물건, 뭐 부엌이든 저희도 따지면 저런 집이거든요. 개인이지만 저희 아이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냉장고, 팬트리를 다 락을 걸어놨고요. 그리고 거라지 도어를 오픈한 거라지 도어 오프너 같은 것도 다 하이드 해놨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이가 던지는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던진다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한번 던지면 데미지가 크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프로텍트 해놓은 집.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방에 스펀지나 어떤 이렇게 안전장치로 다 이런 하드 서브젝이죠. 이런 데 코너라든가 우드니라든가 이런 데가 다 패드가 돼 있어서 안전을 도모해 놓은 그러니까 안전시설이 조금 되어 있는 곳을 Secure Supported Living이라고 그래요. 이제 비헤비어가 있을 때, 심할 때, 집에서 고쳐지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데 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에서 집이 다 망가진 집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나이로 따지면 그때가 40이었고 지금 한 5년 중간 45, 46쯤 됐겠네요. 그분 집에 가면 다 부서져 있어요. 그 46, 이분이 중증 자폐인이신데 예전에는 교육을 프로퍼리 못 받아서 그리고 치료를 못 받아서 그냥 자기 성질 나는데 다 때려 부시세요. 그 다음에 Specialized Adult Foster Care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탁 가정인데요. 이분들은 중증 행동 장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분이세요. 프로페셔널들이 있어요. 이 패밀리가 이 행동 관리에 대해서 캘리포니아도 있어요. 많이는 봤지 캘리포니아도 근데 이 홈을 운영하시려면 스테이트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요구하는 게 리퀘어먼트 좀 꽤 돼요. RBT나 그 administrator 그 행정하시는 분이 RBT거나 BCBA거나 혹은
그런 과정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리포트를 작성하실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행동 중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개인이거나 혹 그룹홈이거나 시설입니다. 근데 뉴로 비헤이비어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그 장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패실리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병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 그룹홈이나 개인 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병원이 이 사람의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자살적 충동이 있었든지 어떤 여러 가지 셀프함이든 다른 사람들 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의 어떤 그런 시비어한,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야 하는 그런 비헤이비어가 있을 때 병원과 연계돼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중재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걸 이제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하우징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텐시브 비헤이비어 그룹 홈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둬놓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어떤 패실리티 안에 스태프 24/7 슈퍼비전이 필요한 스태프들이 상주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위기기업이나 행동치료에 훈련된 아주 진짜 전문가들, 그게 의사일 수도 있고 에이비에이터 스페셜리스트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폐인들 중에 이 severe behavior를 보이신 분들이 같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24시간이나 24/7 슈퍼바이저이 필요한 곳이에요.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더 시비어하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보면 Residential Treatment Facility라고 하죠. 사실은 이게 정신과 병동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곳에 가셔서 또 항상 일과된 그 하루 일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의 비헤이비어, 그 지적장애가 있든 없든 뭐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이곳에 가서 같이 살면서 이거는 숏텀도 단기도 되고요, 롱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디시전이고 사회복지과의 디시전이에요. 이분들은 이런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시설에 가야 되겠다. 근데 이런 시설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룹홈을 하려고 이제 설립하려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 자폐인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최근에 퍼스널 센터드 플래닝이라는 트레이닝을 마쳤고요. 또 인디펜던트 패실리티라고 그 IF라는 트레이닝을 곧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디터미네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도와주는 그거를 셋업하게 도와주는 분들을 인디펜던트 패실리테이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걸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많이 알아도 또 패실리티를 세우는 일은 시설을 만드는 일은 또 다른 리스트릭션이 다 레귤레이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그룹홈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애는 시비어야. 그러니까 딜리전트 열심히 부지런히 저런 시설을 지금 제가 막 쭉 리스트 해드린 이런 시설을 찾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저는 제가 그런 걸 설립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좋을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좀 나이가 아쉬운데 내가 BCB 닥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Back in the days에요. 뭐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너무 몰랐고 근데 지금 해보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사실 늦은 나이는 아닌데 그걸 해서 뭘 하기에는 차라리 그 학업에 돈 쓰느니 여기다 쓰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바꿨죠. 어쨌든 이런 그 특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폐 부모로서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어릴 때는 테라피 가고 뭐 그냥 그 교육에 관한 것만 했다가 사실은 이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진단받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의 independent living or separation을 준비하는 거죠.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뇌생감이 있어요. 한 3, 4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가 16살밖에 안 돼서 아직은 좀 홀드하고 있는 거지만 계속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의 것들은 또 다시 다른 영상에서 또 다음 영상이나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나눠보긴 할 텐데요.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학교를 가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어디 곳에 집이랑 가까운 곳에 집이랑 먼 곳에 이렇게 있는지를 다 파악하시고 연구하시고 우리 아이의 니드에 맞는 곳을 찾으셔야 되고 그거를 소셜 워커랑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우징들이 웨이팅 리스트가 길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하시고 지금부터 웨이팅 리스트라도 올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몇 군데 더 가보고 우리가 설립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사람 미래는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어덜트 선배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몇 개 웹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놔야 된다라고 다들 레코멘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시설이 너무 없어서 특별히 중증장애, 시비어 어티즘이나 프로파운드 어티즘에 있는 그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 수 없어요. 부모님들도 널싱홈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시는 분, 제가 최근에 들었던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는 하루만 안 하고 싶다였어요. 하루만 안 하고 싶다. 그 어머니는 아이는 중증 자폐인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양쪽 다 케어하고 계시는데 이제 익스트림한 케이스긴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하루만 더 살자가 아니고 하루만 안 했으면 하루만 먼저 죽었으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하루만 더 안 하고 싶으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시설에 맡겨놓고 그 아이도 그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해가는 거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